자, 2024년도 2월 20일입니다. 조금 전에 이 영상을 올렸는데요. 또 사고가 터졌습니다. 더빙이 또 안 들어갔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조금 전에 이 자료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녹음이 또 안 됐습니다. 바로 그 전에 올린 영상은 저희 집사람이 너무 많이 반대. 여기 올린 영상은 바로 조금 전에 올렸는데 이건 녹음이 됐는데 이건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더빙을 다시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치겠네 진짜. 자, 더빙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미치겠네. 자, 더빙을 할게요. 자, 어제 저녁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면은요, 박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죠. 어제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 지금은 이제 국민자를 없앴지만 조금 전에 인도를 지금 공략한다라고 했잖아요. 인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도 제국 3차 공략, 이 박수 소리가 어제 막 터졌던 내용입니다. 더빙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참 미치겠네, 진짜.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다시 올리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중대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올리는데 어제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주식회사 관성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조금 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용의 본적지 산 5번지. 자, 이 꿈속 이야기에서 제가 시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죽거나 아니면은 시체를 부둥켜 안거나 뭐 이러면 꿈에서는 찝찝하지만 시체를 봤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좋은 꿈입니다. 대박 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이제 저희 집안 형제들이 꿈에 나왔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물을 조금 전에 올렸는데 이게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요. 이 꿈이 제가 이제 해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이 음악방송의 이 팁스 사이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어제 580명, 780명인가? 잘 기억도 안 나네요. 자, 저게 전부 다 인도 사람들이 지금, 인도가 어떤 나라입니까? 자그마치 14억 명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여기에 지금 이 팁스 코인이 세상에 인도 사람들이 지금 무료 채굴을 하고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데 인도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무료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와지르 X는요. 인도에서 와지르 X는 업비트는 잽도 안 됩니다. 자그마치 인구가 14억이 넘잖아요. 14억. 이런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 가지고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을 지금 무료 채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해줘도 외국에서 지금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내용을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녹음이 이게 참 미치겠다 진짜. 어쩔 때는 녹음이 되고 바로 조금 전에 녹음한 거는 영상 마이크 목소리가 들어갔는데 지금은 또 안 들어갔잖아요.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더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의 본적지 산 5번지를 찾아라. 그런 꿈속 이야기인데 이게 저희 집안 어르신이 돌아가는 꿈인지 가족 사촌하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근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전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2020년도 8월 17일입니다. 여러분들 날짜를 잘 보십시오. 새벽 꿈속 이야기입니다. 꿈속 이야기 137편 이야기하고 결부가 되는 꿈인데요. 그 137편은 훗날 제가 다시 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37편인가를 제가 검색을 한 건데 저 꿈속 내용은 나중에 다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땅 문서를 넘겨줬는데요. 그 땅 문서가 제가 태어난 본적지 산 5번지입니다. 그 땅을 저한테 물려주면서 여태까지 내가 잘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태어난 땅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땅 문서를 건네주고 이제 땅 주인이 찾아왔으니 이 땅을 가져가셔. 그러고서 나한테 건네줬던 꿈속 이야기 이런 다음에 137편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녹음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더빙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요. 137편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173편인지 137편인지 지금 헷갈려가지고 지금 계속 찾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꿈을 너무 많이 꿔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아마 꿈에 보게 될 겁니다. 자,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아까 전에는 8월 달이었었죠. 자, 지금은 언제입니까? 2021년도. 여기에는 뭐 세계 단일 통화 주당 1억 원짜리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꿈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의 본적지를 찾아라 139편입니다. 2020년도 8월 17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마크가 나오죠. 용의 본적지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꿈속 이야기 187편인가요? 자, 여기에는 이제 제가 꿈을 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물려준 명당터가 연재됐는데 이게 산 5번지거든요. 이거는 원래 제가 태어난 땅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이제 때가 돼서 이 명당 자리를 원주인이 나타났으니 내가 아우님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저한테 그 땅을 준 그 문서가 인천시 남구 용현동 산 5번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봤는데 산 5번지가 이게 수봉산이거든요. 지금 용현동 이게 주택지로 바뀌어서 저 도로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도로로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제가 수봉산 꼭대기로 철거당해가지고 그쪽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꿈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인과 대화를 나눕니다. 꿈속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인네가 살고 있는 집이 터가 아주 좋은 곳이다. 집은 낡았지만 밖을 내다보기에 용현동 일대가 뻥 뚫려 보이지 않는가. 주택에 살고 있는 노부부가
밖을 내다보면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보기에 이 집터가 어떤가? 나는 이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집터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땅에 대한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 집인데 땅이 너무 작다. 그런 거죠. 이게 꿈속 이야기예요. 노부부는 이미 집을 팔고 한적한 곳에 시골에 내려가려고 하는 것 같다. 노부부의 대화를 보면서 지붕을 쳐다볼 때 일입니다. 꿈속 이야기입니다. 노부부의 지붕에서 아주 큰 새가 하늘 높이 날아가고 있었다. 저는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큰 새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바로 봉황이라는 얘기죠. 그때 맑은 하늘에 글자가 보입니다. 저는 하늘에서 글자를 많이 봤습니다. 이전서부터. 하늘에서 소리도 수없이 들었고요. 인천시 남구 용현동 산 5번지. 자, 이곳은 제가 태어난 본적지입니다. 앞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나한테 나타나서 이제 땅 주인이 나타났으니 내가 그동안 보관했던 이 땅을 당신한테 에, 땅 문서를 돌려주겠다라는 그 꿈속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꿈은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산 5번지라고 이렇게 나와서 산 5번지 이거 뭐지? 그러고서 그냥 제가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네이버로 제 태어난 본적지를 아까 제 검색을 했잖아요. 검색을 했는데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꿈속 이야기 137편 윤석열 검사가 내게 물려준 땅 문서 이야기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에 현재 주택이 있었으면 제가 한 번쯤이라도 찾아갔을 텐데 그 본적지를 제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해요. 집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내가 태어난 본적지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그 집에서 계속 살질 않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윤석열 검사가 저한테 이제 땅 주인이 나타났으니 이 땅 문서를 당신한테 건네주겠다 해서 꿈속 이야기에 나왔던 용현동 산 5번지를 하도 꿈속 이야기가 희한하니까 산 5번지를 태어나가지고 처음으로 검색해 보니까 저게 도로로 찍혀져 있어서 현재는 지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잠시 저게 네이버에서 검색이 잠시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노인네 땅을 제가 이렇게 볼 때 그 꿈속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도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이미 아까 그 노인네 땅이죠. 그 노인네가 저한테 우리 집터가 어떠냐? 저한테 팔려고 하는데 저는 이미 꿈속 현실 속에서 그 땅에 용연동 산 5번지, 본적지 산 5번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꿈에서 그렇게 봤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런 꿈을 꾸면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희한한 꿈이죠. 어, 제가 태어난 본적지에 제가 꿈속에서 지금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데 그게 내 땅인데 그 후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그 땅을 내 집을 사라 라는 그런 꿈속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런 꿈을 두 번째 꾸고 난 다음에 제가 하도 희한해서 이게 왜 꼼짝도 안 하냐. 나오네요. 하도 희한해서 다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로로 찍혀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갔던 꿈속 이야기인데 이게 그 후로 새롭게 다시 또 꿈에 또 나온 거죠. 자, 현재 도로인이 꿈속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넘어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꿈속에 그분이 그 노인네가 살고 있는 그 땅이 내 본적지다. 이게 꿈속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은 이런 꿈을 꾸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꿈속 이야기를 연재를 하면서 제가 태어난 수봉산과 제가 태어난 놀던 곳이 순간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산 5번지 찍어봤더니 그냥 도로로 나오니까 이게 뭔 꿈이지? 이러다가 훗날 또 한 번 꿈을 꾸니까 야, 이거 혹시 내가 태어난 곳에 지명하고 관계가 되는 꿈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날, 이날이죠. 이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제가 태어난 곳이 아까 그곳이 용윤동 산 5번지가 수봉산입니다. 수봉산은 산의 전기가 좋아서 남자가 많이 태어나는 영산이다. 자, 수봉산의 높이는 약 107m. 인천시 남구 용현동입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수봉산 꼭대기에서 제가 살았는데 철거당해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갔으니까 이곳의 주소를 검색하고 이게 용현동 이렇게 가지고 나눠져 있는데 이건 별 큰 의미가 없다. 내가 검색한 곳은 수봉산입니다. 수봉산. 자, 수봉산. 별로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는 다음에 있습니다. 자, 숫자가 목순 숫자예요. 아, 이건 별로 상관없는 거다. 근데 이게 수봉의 봉자가 봉쇄봉자입니다. 봉쇄, 봉황이죠, 봉황. 자, 봉쇄봉자는 봉황, 즉 황제를 일컫는 중국의 성스러운 전설 속의 새이고 임금을 뜻한다. 목숨수, 이건 뭐지? 별로 생각이 이제 연계가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봉황 봉자가 나와서 저는 속으로 놀랬다. 그러다가 혹시 내가 태어난 곳이 이 수봉산이 있는 곳이 남구 용현동에 있거든요. 그래서 용현동을 검색을 해본 겁니다. 하도 꿈속 이야기가 오늘 꿈 이야기가 이게 이전에 용현동 너의 본적지를 찾아라. 그리고서 두 번째 나온 꿈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남구 용현동 해가지고 찍어봤는데 그냥 도로로 찍혀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너의 꿈의 본적지 이거를 찾아라. 여기에 숨은 뜻이 있다. 너의 미래가 있다. 너의 운명이 여기에 적혀져 있다. 라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봉쇄봉, 봉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용현동입니다. 내가 태어난 곳이 수봉산이 있는 곳이 바로 용현동입니다. 자, 용현동의 용자는 그냥 누가 안 봐도 그냥 용용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 자, 용용자. 뭐 그럴 수 있어요. 역시 용용자가 맞다. 이거 대충 찍어도 그냥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용자가 어떻다고. 그래서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내가 태어난 지명이 내 운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왜 꿈속에서 나와서 나를 이렇게 매일 흔드는지. 그래서 현자를 용현동을 딱 찍어보니까 이제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타날 현. 그러니까 수봉산의 봉, 봉황의 봉, 그 다음에 용용, 나타날 현. 그러니까 임금이 될 팔자를 태어난 놈이 목숨을 갖고 태어난 자가 나타날 곳이다. 자, 이렇게까지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골치 아프지 않아요? 그죠? 뭔 놈의 팔자가 꿈이 하도 요상해서 난생 처음으로 수봉산과 용현동의 지명을 한자로 검색해 본 겁니다. 이날 꿈꾸고 난 다음에 자, 이런 꿈을 꾸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꿈속에서 흔들어 제끼면 이건 좀 사태가 심각하죠. 뭔 놈의 사주팔자가 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 갖지 않겠어요? 머리가 돌아버릴 일이죠. 그죠? 어, 근데 제가 다닌 학교가 어딘지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미치겠다, 진짜. 뭔 놈의 사주팔자가 이 모양인가?
자, 용일초등학교입니다. 인천 용일초등학교.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국민학교죠. 자, 보시면 용용자하고 한일자가 나오죠. 용 한 마리가 나오는 학교다. 아, 이거. 이 용일초등학교는요,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습니다. 이 용일초등학교에서는 제대로 된 정치인이 한 명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훗날 아주 큰 정치인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 나이가 60 넘어서 정치 근처에도 안 가본 놈이 앉아가지고 그쪽에는 전혀 생각도 없고요. 제가 태어난 곳 그리고 제가 자란 곳 용현동 현충탑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지만 저는 정치 색깔을 굳이 얘기를 하면 젊었을 때 한 번쯤은 피 끓는 나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다 뭐 이런 진보적인 색깔을 가질 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나이 먹다가 보면 이 정치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고등학교 때 사진입니다. 말죽거리 잔혹사에 나온 권상우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전문대학교 다닐 때 이 활백은 보십시오. 활백은 뒤에서 보면 몸매 예술이었습니다. 자, 사진에 지금 햇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저 가슴팍에 근육이 엄청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인데요. 꿈속 이야기 171편 붉은 태양을 사랑한 청룡의 속삭임과 비트코인 원년의 목사 원년. 자,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국민정의점 나오죠. 자, 날짜가 2021년도 12월 31일입니다. 저는 이 꿈 꾸고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제가 국민정의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자 버렸습니다. 이게 정치 색깔이 있어서 어,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코인정의점이죠. 이때가 이제 저희 K다이아몬드 코인 상장 날짜를 앞두고서 꿈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 꿈속 이야기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거든요. 자, 꿈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에게 칼침을 맞았는지는 모르겠다. 그 칼침이 한두 개가 아니다. 전쟁터에서 성문을 부술 때 쓰는 전장포와 흡사하다. 내 배를 훅 찌르고 들어온 칼침이 수십 개다. 순간 숨이 멈췄고 칼침을 잡고 목숨이 끊어질 상황에 성문을 열고 내게 달려온 그가 오열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세상을 향해서 외쳤다. 그가 칼침을 맞고 세상을 떠나기 전. 그러니까 내가 죽기 직전에 나를 보고 오열하면서 세상을 향해 대노하면서 했던 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개새끼가 감히 내 아우한테 칼침을 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꿈속 이야기 내용이에요. 자, 꿈을 꿔도 이렇게 꿈을 꾸면 좀 심각하죠?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두 번째 꿈속에서의 만남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이제 국민정점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확히 제가 코인 정의점으로 K다이아몬드 코인을 상장하고 난 다음에 어, 코인 정의점, 저 국민 정의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꿈속 이야기대로 이렇게 제가 살게 될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다 이게 현실의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백화점에 정육점을 차리면서 간판을 걸고 있다. 이게 꿈속 이야기입니다. 국민기업 관성 정육점.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나와서 나를 쳐다보면서 손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입니다. 그가 나한테 환하게 웃으면서 국민기업 정육점, 관성 정육점 간판을 손짓으로 가리키면서 박수를 치고 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나를 껴안았다. 배가 남산만하네요. 형님, 다이어트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꿈속에서 했던 이야기 내용입니다. 저는요, 오래전서부터 이 K 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상장을 위해서 이 코인은 영업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수익 모델을 만들어 놓고 기획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육점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국민기업 콘서트홀이죠. 자, 지금은 국민기업자 버렸지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콘서트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콘서트홀. 저 꿈속 이야기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죠. 저도 저런 꿈을 꿨는지 안 꿨는지, 국민기업을 하게 되는지, 콘서트 홀을 만들게 될지, 이거는 몇 년 전에 꿈을 꿨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기억을 못 합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가니까 다 만들어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이야기고요. 이게 조금 아까 녹음했던 내용을 더빙을 하려고 그러니까 참 힘드네요. 했던 이야기를 기억을 하면서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생동감도 조금 떨어지고, 그죠? 지금 정육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이브 카페도 하고 있고, 이게 꿈속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자, 4년 전, 5년 전에 꿨던 꿈을 제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이것도 꿈이 또 한두 개도 아니고, 자그마치 300편 가까이 됩니다. 300편. 근데 세월이 지나다가 보니까 정육점도 하고 있고, 콘서트홀도 하고 있고, 자, 이거는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171편입니다. 2021년도 12월 31일 날 저희 코인, K 다이아몬드 코인 상장할 때 이 꿈속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영상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저 꿈을 꾼 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2022년도 마지막 날이다. 2022년도 비트코인의 원년에 대한 꿈을 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 원년에 대한 꿈. 자,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1년도 마지막 날입니다. 비트코인 원년. 원년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나도 몰라요. 나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 원년의 뜻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그냥 저는 하늘에서 지시한 내용대로 포스트를 쓴 거예요. 2022년도 이후입니다. 2021년도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까지 왔고요. 비트코인의 원년에 대한 큰 꿈을 꾼다. 천사의 부르심인가 가증녀의 꼬드김인가 한참을 고민했다. 자, 여기에 제가 원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포스트 제목에 비트코인의 원년이라고 나오죠. 자, 여기 보십시오. 비트코인의 원년 13만 7,500불을 보라. 저는 원년이라는 뜻이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조금 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나 그리고 또 놀랐습니다. 이거는 조금 아까 녹음하기 전에 이 내용은 없어요. 어, 녹음이 날아간 걸 보고 담배 피고 들어와서 내가 비트코인의 원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원년이 정확히 무슨 뜻이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원년, 임금님이 즉위를 한 해, 나라를 세운 해,
나 참 미치겠네, 진짜. 원년의 뜻이 이런 뜻이 있네요. 아, 그냥 저는 그냥 하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포스트 제목으로 쓴 거지. 솔직히 원년이 정확히 이런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자, 기원전, 원년 이후, 원년, 주로 예수가 태어난 해를 원년이라고 부르네요. 예수가 태어난 해. 참나, 미치겠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이거 머리 돌아버릴 일 아닙니까? 이 영상 어디 갔어? 뭐야, 이거? 이 영상물이 이건가? 자, 2024년도 1월 23일 아침 7시입니다. 이건 아닌데. 자, 여기 보시면은요, 조금 아까 영상물, 이거 뭐 또, 다시 또, 틀어야 될 것 같네요. 아, 여기쯤이네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입니다. 자, 송도 앞바다 꿈속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붉은 태양을 사랑한 청룡의 속삭임과 여의주 비트코인을 물고 하늘을 승천한 붉은 태양과 항명 그리고 비트코인의 원년 13만 7,500불을 보라. 여기 원년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조금 아까 영상 할 때는 제가 원년이라는 표현을 내가 왜 여기 꿈속 이야기에 적었지? 저는 원년이라는 뜻을 잘 몰라요. 임금님이 즉위한 해인지 하느님이 태어난 해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검색을 해본 거예요. 자, 송도 앞바다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오 신도시고요. 자, 지금 이 꿈속 이야기, 그날 꿈을 꿨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매일 운동하는 곳이고요. 자, 여기에서 새벽에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석양이 지는 곳, 일출을 보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일출이 아니잖아요. 일몰이지. 자, 흰 구름에 붉은 태양이 비추면 금색 구름이요. 그렇지 않으면 흰색 구름인데 검은 구름으로 꿈이 이렇게 보입니다. 새벽에 일출을 보게 되더니 참 기이한 일이다. 검은 구름이 하늘로 용트림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용트림을 하면서 휘몰아치는 구름 속에서 나는 용의 머리를 봤습니다. 저 구름 속에서 봤다는 거죠. 그 먹구름은 내 몸을 휘감기 시작했다. 그리고 하늘 높이 치솟을 때 일입니다. 아주 노란 색깔이 짙어져서 진노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갈 때 내 몸을 휘감고 올라간 구름은 이미 황룡으로 변했다. 검은 먹구름이 황룡으로 변한 이유는 붉은 태양이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황룡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황룡은 비트코인 여의주를 물고 나를 태우고 하늘로 승천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길을 막는 일이 생겼다. 비트코인인지 주식 차트인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제가 올렸습니다. 바로 눈앞에 펼쳐졌던 이 차트입니다. 자, 이 차트가요. 제가 이때 당시에 2021년도 11월 14일입니다.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급락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서 2021년도 11월 14일서부터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검색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시면 검색이 됩니다. 자, 저 꿈속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그때 당시에 8,300만 원을 찍고 너도 나도 1억을 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워낙 강한 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8,300만 원을 뚫고 하루 이틀 조정 올 수 있지. 그리고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치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꿈을 꿨습니다. 선물 옵션 꿈속 이야기.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제 꿈속에서 나와서 차 사장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바로 전날입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비트코인
$12,000, $12,000, $12,000의 고지를 사수해라. 훗날 이 영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사장님이 여기 보시면 $36,000 비트코인 급락장 온다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나는 신이다. 나는 하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다. 썸네일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저희 회원님들은 워낙 많이 이 영상을 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때에 이날 꿈속에서 나와서 이 차트가 하늘을 뚫고 황룡이 나를 뚫고 올라가는데 저 차트가 하늘을 딱 가로막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이게 비트코인 차트인지 주식 차트인지는 나는 모른다. 분명한 것은 두 번 허리가 꺾어졌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비트코인 $36,000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꿈속에서 나와서 차 사장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영상물을 찍어라. 8,300만 원 찍고 1억을 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워낙 강한 장이기 때문에 저도 뭐 하루 이틀 조정 올 수 있지 그러고서 아무 신경도 안 쓸 때인데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꿈속에서 나와서 여기 차트를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USDT인데 자 바로 저 때입니다. USDT로는 제가 자주 안 쳐다보거든요. 근데 저 차트를 보시면 자 36,000달러까지 빠질 것이다. 저기가 36,000달러예요.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제 꿈속에서 나와서 훗날 이 영상으로 사장님은 엄청나게 큰 유명세를 타게 될 것이고 그 이후로 비트코인의 성지 마이애미로 마이애미 공항이죠. 공항으로 아버님 트럼프 아버님을 모시고 제가 차 사장님을 영접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니 빨리 영상물을 올려라. 비트코인이 8천만 원 넘었을 때 36,00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영상을 찍게 된 이유입니다. 저게. 제가 이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 꿈을 꾸면서 비트코인 시황을 제가 분석을 하는데 비트코인의 원년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눈앞에서 펼쳐진 차트입니다. 이 꿈속에서 분명히 저는 이게 주식 차트인지 비트코인 차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허리가 두 번 꺾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의 허리가 휘어진 상태다. 자, 황룡이 허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추세가 죽지는 않았다는 거죠. 황룡을 타고 오르던 나는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차트를 도저히 넘어서지 못하고 하늘에서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때 또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게 무슨 종목인가? 나는 꿈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했습니다. 두 글자입니다. 자, 두 글자예요. 자, 눈앞에서 승천길을 막고 있는 오늘의 시세를 나타나는 저 끝자락, 저 차트가 무너지면서 청색 구름으로 변했고 나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청색 구름은 내 눈앞에서 혀를 날리며 속삭였습니다. 바로 청룡입니다. 청룡은 손가락으로 내 몸을 갔었던 옷자락을 한꺼풀 벗기면서 속삭였습니다. 내가 그대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는가? 청룡은 끝없이 내게 사랑의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꿈속 이야기입니다. 청룡은 황룡을 타고 승천하는 나를 제재했고 황룡으로부터 나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하늘로 승천하는 황룡을 휘감기 시작을 하면서 청룡이 나한테 하늘로 승천하는 황룡을 휘감기 시작을 하면서 나한테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를 보냈다.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나를 유혹하기도 했고 현혹시키려 했다. 청룡의 목소리는 간드러지고 간드러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청룡의 목소리에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 하늘 승천길이 다가오면서 마지막 청룡의 간드러지는 목소리에 애절한 목소리의 마지막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나는 너의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게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다. 이게 하늘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들었던
청령이 제 귀에 속삭였던 이야기입니다. 청령은 하늘 승천길이 다가오자 황령을 휘감기 시작을 하면서 내게 마지막 애원을 했습니다. 황령을 버리고 나를 독점해서 하늘로 승천하기를 원했다. 그것을 거부하자 청령은 하늘 문이 닫힐 때 황령을 휘감아 버렸다. 결국 황령과 청령은 결국 한 몸이 돼서 하늘로 승천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날 꿈꾸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떠있던 차트의 종목명은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딱 하늘에서 들었던 소리 두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종목인지는 나도 모르겠다.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글자다. 이게 미국 단일 통화인가? 꿈속 이야기에서 단일 통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 컷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니다. 두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보라.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했던 글자는 보라입니다. 보라. 이게 꿈의 메시지다. 국민기업 관성을 지켜보라. 꿈속 이야기를 연재하기 전에 제가 이날 꿈을 꾸고 이제 당연하게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죠. 백수연 화백의 비트코인. 저 황룡이 들고 있는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황룡이 여의주를 물었잖아요. 문 색깔은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요. 잘 보십시오.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듯하고요. 붉은 태양 차관성이를 움켜쥐고 하늘로 승천했으니 여의주가 잠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붉은 태양을 상징하는 듯하고요. 자, 붉은 태양 차관성을 움켜쥐고 하늘로 승천하였으니 여의주가 붉은 태양이요. 붉은 태양이 여의주이니라. 청룡이 붉은 태양을 휘감아지고 하늘로 승천하였고 여의주. 자, 청룡이 들고 있는 걸 보십시오. 여기 청룡이 들고 있는 게 뭡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노란색이잖아요. 붉은 태양이 여의주 비트코인을 들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그죠? 자, 여기 청룡 나옵니다. 황룡이 여의주를 물고 붉은 태양을 하늘로 승천하였으니 여의주가 붉은 태양이요 붉은 태양이 여의주이니라. 자, 청룡은 뭘 들고 있습니까? 비트코인입니다. 노란 색깔이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였고 여의주 붉은 태양이 청룡의 여의주 비트코인으로 바뀌었으니 이 어이 우연한 꿈이라고 하겠는가? 선물옵션 꿈속 이야기에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꿈꾸는 이야기가 이게 우연일 것 같습니까? 자, 황룡이 하늘로 승천하면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부귀영화를 누린다.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면 명예와 권력을 지키며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용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꿈은 대운이 찾아오는 길몽으로 여태까지 제가 살아왔던 인생을 넘어서서 전혀 다른 환경에서 어디로? 동남아시아 이런데 동남아시아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될 것을 꿈꾸는 것이다. 용을 타고 하늘로 오르는 꿈. 자, 허리가 부러지면서 그게 청룡으로 변해 내 몸을 감싸고 결국 하늘로 승천하였는데요. 그 허리 구부러짐이 아니고 부러졌으니 크게 하락을 할 운세다.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라는 거죠. 비트코인은 최악의 경우 자, 제가 여기서 깜짝 놀랐어요. 이 포스트 내용에 1만 5천 달러까지 제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정말 저게 1만 5천 달러까지 저는 이 포스트 내용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은 뭐 몇 년 전에 저는 글을 썼는지 안 썼는지 제가 꿈속 이야기가 300편이 가까워 오는데 저걸 기억을 하겠습니까? 오늘 녹음을 하면서 저 포스트를 읽으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내가 이때 3만 6천 달러, 3만 6천 달러 사수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1만 5천 달러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저거를 시험 분석을 저렇게 적은 거를 저도 기억을 못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때 당시에 36,0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다. 트럼프의 딸 이방카가 제 꿈에 나와서 훗날 마이애미 공항으로 사장님이 나를 찾아오는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서, 전 세계에 유명한 사람이 돼서 마이애미 공항, 마이애미가 어디입니까? 비트코인의 성지예요. 그때에 제가 아버님 트럼프 대통령을 모시고 차 사장님을 영접하러 마이애미 공항으로 영접하러 나가겠습니다. 라는 그 꿈속 이야기가 비트코인 36,000달러까지 8,300만 원 뚫을 때 36,000달러까지 떨어질 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USDT로 15,000달러까지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저 꿈속 이야기에 연재를 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바로 이때예요. 이때. 여기입니다. 자, 저도 오늘 이 포스트 녹음을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죠? 바로 요때입니다. 요때가 제가 꿈을 꿨던 날이에요. 요 날이. 예. 비트코인의 원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내가 저렇게 포스트를 썼구나. 근데 정확히 15,000달러까지 하락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분석한 거거든요. 분석한 게 비트코인의 원년이 오게 될 것이다. 원년의 뜻이 왜 저기다가 제가 원년이라고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원년의 뜻이 오늘 태어나가지고 처음 제가 적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나라를 세운 날. 아까 제가 그렇게 나오죠? 원년이. 왕이 태어난 날. 미치겠다, 진짜. 여기 나오잖아요. 비트코인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최고 원년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기가 막힙니다. 1만 5천 달러는 구체적인 숫자가 아니다. 전혀 확률이 없는, 이때 당시만 해도 36,000달러도 떨어지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15,00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거는 이건 전혀 확률이 없는 건데 36,000달러는 꿈속 이야기고,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가 한번 뚝 부러져서 하늘로 승천했으니 2022년도 이후는 비트코인의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왜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의 원년이라는 표현을 내가 전할 포스트를 왜 저렇게 썼지? 그래서 원년의 뜻이 뭔가 그러고서 태어나가지고 난생 처음 아까 제 검색을, 이 동영상 지금 두 번째 지금 더빙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더빙하고 있는데 원년의 뜻이 뭐지? 그러고서 아까 제 검색을 해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날, 왕이 태어난 날, 왕이 나라를 세운 날. 참 미치겠다 진짜. 여러분들은 원년의 뜻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전 무식해서 몰랐습니다 솔직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022년도 이후 2022년도가 최악의 해였었죠. 그리고 13만 7,500불을 보게 된다라고 제가 포스트를 적었네요. 비트코인의 최고 원년의 해가 될 것이다. 그때 당시에 이 종목명이 보라이다. 붉은 태양을 보라. 붉은 태양 차관성을 보라. 붉은 태양 그가 이끄는 국민기업 관성을 보라.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계 단일 통화의 그림과 종목명을, 자 여기 보시면 그의 머릿속에는 나오죠. 잠시 한번. 자, 여기는, 자, 요 영상 하기 전에 잠시 볼게요. 자,
자, 붉은 태양을 보라. 이 꿈속에서 제가 소리를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딱 두 글자다. 그게 비트코인을 얘기하는 건지 주식을 얘기하는 건지는 나는 모른다. 그렇지만 그 종목명에서 딱 두 글자를 봤는데 그 두 글자가 바로 보라이다. 아까 제가 여기 위에 포스트 내용에 보라라고 나오잖아요. 자, 앞서 거론한 대로 종목명을 기억해내지 못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떠올린 종목명이 제가 들었던 소리가 보라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라가 무슨 뜻인가 라고 여기에다가 포스트를 씁니다. 붉은 태양을 보라. 붉은 태양 차관성을 보라. 붉은 태양 그가 이끄는 국민기업 관성을 보라.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세계 단일 통화와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그림과 종목명을 미리 읽고 있나니, 예, 이런 표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붉은 태양을 보라. 붉은 태양 차관성을 보라. 붉은 태양 그가 이끄는 국민기업 관성을 보라. 국민기업은 정치 색깔이 있어서 지금 버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물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아파트 베란다입니다. 20년 전 아까 꿈속에서 이야기했던 것대로 송도 암도 바닷가에서 부처님을 만났고 옥황상제를 만나고 난 다음에 무료급식을 하게 되는 그 일이 벌어졌던 사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액자가 지금 총 5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8개. 8개 중에 용의 그림이 여기에 붙어져서 제가 이 그림을 예전에 잘 먹고 잘 살 때 제 단독주택의 벽에다가 액자로 해서 만들어서 걸었던 건데요. 오늘 용 꿈을 꾸고 저도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용의 그림이 있었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 용이 무슨 색깔이었는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즉흥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아까 제가 댓글에다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 용이 청룡인지 황룡인지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여유주가 무슨 색깔이었는지 기억날 리가 없잖아요. 20년 전에 화가가 뭐 그림 그려준 것대로 그냥 집에다가 걸어놨으니 그 자료를 제가 지금 찾았습니다. 찾아서 지금 공개를 했는데요. 거실에 바닥에다 놓고 찍으려고 했는데 이게 하나가 100kg가 넘어요. 100kg가 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끌고 못 가서 여기다가 잠시 올려놨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룡입니다. 오늘 꿈속에서 나왔던 황룡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청룡이, 저는 청룡으로 기억한다고. 근데 여기 지금 청룡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것은요, 이 돌입니다. 약 100kg가 넘어요. 하나에. 100kg가 넘는데 이 작품이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냥 돌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돌에다가 색깔을, 그러니까 돌에다가 색깔을 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작품이에요. 제가 이 작품을 총 8개를 작품을 의뢰를 해서 무료급식을 할 때 이게 하늘의 뜻이다. 이런 꿈을 꾸고 제가 이 작품을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내가 하늘한테 약속했던 그 약속은 내가 지키겠다. 자, 여기 요쪽이 잘 안 나오죠. 이게 지금 너무 무거워서 이 거실에다 놓고 찍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여기다 놓고 찍기로 했습니다.
오늘 꿈속에서 나왔던 황룡입니다. 저도 이 용이 황색깔인지는 몰랐어요. 아, 황룡이네요. 오늘 꿈속에서 나왔던. 그리고 여의주, 이 두 여의주를 청룡하고 흑룡이 서로 가지려고, 여의주죠. 오늘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의주가 결국은 황룡이 이 여의주 검은색, 이 빨간색, 따지고 보면 붉은 태양입니다. 이 태양 아닙니까? 태양. 붉은 태양. 참 희한합니다. 제가 왜 어느 날 갑자기 독야청청에서 주식시장을 떠나서 전라도 신안으로 내려갈 때 그 전에 제 닉네임이 독야청청이었습니다. 부러지면 부러졌지 휘어지지 못하는 성격. 그래서 독야청청으로 한동안 주식시장에서 20년 전에 살았을 때 네이버에서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 그 카페, 주식 카페입니다. 주식 카페명이 조선의 독립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런 꿈이된다. 카페명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귀양살이를 전라도로 떠나게 됐을 때 나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어느 날 네이버에 주식 카페를 열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즉흥적으로 떠올렸던 닉네임이 붉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의주가 저는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니 여의주가 붉은 태양이네요. 허허 참.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죠? 이게 지금 붉은 태양으로 보이죠?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우연을 가장한 필요는 없다. 오늘 새롭게 느낍니다. 어제 꿈속에서 나왔던 흑룡과 청룡의 꿈속 이야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자, 2021년도 한 해가 끝나가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비트코인의 원년이죠, 원년. 비트코인의 원년. 아까 제 13만 7,500달러라고. 자, 보세요. 원년이라는 표현 하죠.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제가 이 영상모를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녹음이 안 됐어요. 녹음이 안 됐는데 짜증나잖아요. 짜증이 나서 바깥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이거를 그냥 무녹음으로 그냥 니네들이 알아서 보고 싶은 사람은 봐라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부른 뜻이 원년이라는 뜻이 담배 피면서 생각한 겁니다. 내가 왜 비트코인의 원년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래서 원년의 뜻이 정확히 뭐지? 나는 몰랐어요. 솔직히 무식해서. 여러분 원년이라고 그러면 원년이라는 표현을 알기는 알아도 정확한 뜻은 모르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황제가 태어난 날, 하느님이 태어난 날. 참나. 그 표현을 썼길래 제가 다시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아까 처음 해본 겁니다. 원년이 무슨 뜻이지? 무슨 뜻이길래 내가 포스트 제목을 저렇게 적었지? 그래서 원년을 검색해 본 겁니다. 자, 영상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나를 봐라. 떠나게 됐을 때 나를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어느 날 네이버에 주식 카페를 열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즉흥적으로 떠올렸던 닉네임이 붉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의주가 저는 오늘 이렇게 가만히 보니 여의주가 붉은 태양이네요. 허허 참.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이죠? 이게 지금 붉은 태양으로 보이죠? 참, 세상 일이라는 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은 없다. 오늘 새롭게 느낍니다. 어제 꿈속에서 나왔던 흑룡과 청룡의 꿈속 이야기,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네요. 자, 2021년도 한 해가 끝나가고 비트코인의 새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새로운 비트코인의 원년이죠, 원년. 비트코인의 원년. 아까 제 13만 7,500달러라고 제가 이야기했나요? 그리고 나를 봐라. 국민기업 관성을 봐라. 라는 꿈속 이야기.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에 색깔을 칠한 게 아니고요. 조각을 해서 조각에다가 물감을 물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돌에 돌감이란다. 돌에 물감을 스며들게 만들어서 조각을 한 이분은 지금 아마 사망했을 겁니다. 그때 연세가 거의 80이 다 됐던 분이고,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밥벌이를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할 때 아는 부동산 사장님이 야, 차관성, 너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소개를 해주마. 그리고 너 꿈을 펼쳐라. 라고 해서 소개를 해준 그 작가 선생님이 이 작품을 제게 선택을 해줬고, 저는 이것을 제 주택의 벽에다가 걸고 살았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돌에다가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조각을 파내고 그리고 물감을 스며들게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오늘 제 꿈속 이야기 2021년도 마지막 날, 그리고 2022년도가 시작되는 날, 이 적색 여유주가 비트코인을 물고 청룡이 하늘로 승천하는 이 꿈을, 그래서 흑룡과 청룡이 같이 하늘로 승천하는 꿈을 꿨습니다. 저는 앞서 이야기한 것대로 이게 저희 집에 벽에 한 7, 8년 이상 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게, 제가 그냥 청룡은 기억나요. 청룡은 기억나는데 이게 용 한 마리 그림이었는지 두 마리 그림이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까보니까 제 꿈속 이야기가 정확하게 맞네요. 흑룡하고 황룡하고 청룡, 그리고 빨간 여의주. 그 여의주가 제가 지금 동영상을 찍으면서 양쪽 옆에 하얗게 이렇게 빛이 나는 걸 보고, 야, 붉은 태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닉네임이 우연히 생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희한하죠. 그죠? 자, 오늘 동영상 1시간 넘게 녹음을 했는데 다운이 돼서 목소리가 녹음이 안 돼서 재차 녹음을 했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입니다.